안녕하세요. 십지선다역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니 쉽지 오선이에요.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적절한 것 4개 고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이에요. 잠시 들어오셔서 비를 그어 가시죠. 그어 가다? 이런 말 좀 생소하시죠? 자, 근데 그어에는요, 비를 피하다,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그따인데요, 비를 잠시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시옷 받침으로 끝나는 이 그따는요, 뒤에 모음으로 되어 있는 어미가 오면, 즉, 에다가 어라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시옷이 없어지는 활용을 보입니다. 따라서 그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긋이라는 말에 우리 비를 긋고 가자, 잠시 피했다가 가자라고 쓰고 싶을 때에는 시옷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긋고, 시옷 있는 상태로 긋고라고 표기하지만 어처럼 첫 소리에 이응으로 들어가 있는, 이응으로 시작하는 건 요 첫 소리에 음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첫 소리의 이응은 음운이 아니고요. 그냥 빈자리 채워준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한, 어로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시옷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어 가시죠 라고 표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띄어쓰기 볼게요. 그가 떠난 지 달포가량 지났다. 가량이라는 말, 이 가량이라는 말은요, 접사이기 때문에 접사는 항상 앞말에 붙였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에서 접사는 앞말에 붙였으므로 달포가량 이렇게 붙여서 적어주셔야 돼요. 달포라는 건 한 달 정도가 조금 넘은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극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달포 정도는 머무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한 사극에서도 이런 대사가 나왔었죠. 달포라는 한 달 정도의 그 기간, 그 가량. 이라고 좀 얼버무려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가량 이렇게 쓰잖아요. 어림짐작하여 쓸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접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세요. 케케묵은 이거 발음도 너무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발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이중모음, 이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이중모음들은요, 그냥 좀 편하게 단모음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케케묵은이 아니고 케케묵은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표준 발음법인데요. 애누리가 없는 정가이다, 정가 이렇게 된 소리 나오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 부분들은요, 대부분 가격과 관련된 부분일 때 까라고 된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고가의 시계, 그 다음에 시가가 얼마인가요? 시가 할 때, 이럴 때도 다 가격일 때는 까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외래어 표기법. 호치민이라고 많이들 표기하시죠. 저는 방송에서도 호치민 많이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호찌민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원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된소리를 사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카페가 아니라 카페, 이렇게 쌍기역이 아니라 키읔을 써서 표기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된소리를 써도 되는 경우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이라고 된소리로 쓰는 것은요, 아무래도 외래어 표기법으로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그 나라의 발음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 나라의 발음에는 된소리를 표기 안 하면 그 나라의 발음을 살려서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로 표기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찌민 이렇게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6번째는 한자성어고요. 독수공방. 이거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독수공방에서 전혀 외롭지 않다라고 문맥은 나와 있는데, 아니 독수공방이면 외로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뒤에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독수공방은 혼자서 지내는 것,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 독수공방의 그 뜻도 알아주세요. 합성어냐 파생어냐 골라볼까요? 됨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파생어입니다. 왜냐하면 됨됨이라는 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이고요. 거기에다 이것을 명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라는 접사가 붙은 거예요. 접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파생어니까 됨됨이는 파생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한자어인데요. 비명의 횡사를 당하다.
횡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횡사는요, 가로횡에 죽을 사로서 뜻밖의 재앙으로 죽은 것을 횡사라고 합니다. 비명횡사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문맥상 어울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대로 잘 쓰였고요. 다음은 고요어인데요. 남은 밤송이가 저 혼자 아람이 벌어져 떨어져 내렸다. 아람이라는 말, 이것도 사실 평소에 많이 안 쓰는 말이기도 해요. 아람의 뜻은 밤이나 상수리 따위가 충분히 익어 저절로 떨어질 정도가 된 상태 또는 그런 열매를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다 익어가지고 아람이 벌어져서 뚝 떨어진 이런 경우를 얘기해 줍니다. 다음은 순어인데요. 러시아어를 어떻게 순어하도록 결정했을까요? 혼란 시간 왠지 맞는 것 같죠? 자, 근데 혼란 시간이 아니라 혼잡 시간 혹은 혼잡 시간대라고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또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게 맞는 겁니다. 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것대로 암기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틀린 내용 올바르게 고치는 것까지 꼭 복습해 주세요. 오늘 강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요. 중간중간 제가 설명 안 한 부분에서도 모르는 내용 있으실 수 있잖아요. 꼭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러 가겠습니다. 우린 그럼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날까요? 여러분 모두 안녕.